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부 행사인 궁금합니다 교수님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토크쇼에 참여하실 교수님과 학생 대표들은 무대 앞에 마련되어 있는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토크쇼 준비를 위해 저희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회가 여러분들 단체 톡방에 저희가 그 설문지를 하나 올려뒀던 걸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지를 몇 개 선별하여 이제 교수님들에게 좀 더 유익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당첨된 질문들은 교학행정실, 즉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실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문자 메시지로 상품 수령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문자 메시지 받으시고 상품 받으시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앉으셨군요.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제가 한 분씩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고 재학생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박수와 환호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바쁘신데 저희가 초빙한다고 좀 어려웠으니까 박수랑 환호로 좀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추상묵 교수님. 네, 다음으로 반도체학과 임성현 교수님. 네, 다음으로 나노에너지학과 하지원 교수님. 네, 다음으로 생명과학부 정수월 교수님. 네, 다음으로 스포츠과학부 최성훈 교수님. 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이쁘시고 잘생긴 분들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방금 안이용하신 분보단 잘생기고 이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학생 패널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부 사무처장인 생명과학부 2학년 이승훈 씨. 네, 나노에너지화학과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화학과 3학년 김다은 학생. 네, 다음으로 스포츠과학부 체육차장을 맡고 있는 운동건강관리전공 2학년 고민수 학생. 네, 다음으로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회 홍보차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부 1학년 김진 학생. 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학생 패널들 간의 질의응답은 2분 이내로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2분이 지나면 저는 가차없이 이게 누를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마이크 압수 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실 때 그때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과학기술대학 학생회가 함께하는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노에너지화학과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3학년 김다은입니다. 먼저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추상목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과 1학년 학생이 저희 수학과에 졸업하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취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간단히 좀 적어봤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수학 교육 분야로 많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 기반 분야, 그 다음에 복수 전공에서 나가는 분야, 이제 마지막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수학 교육 분야를 보면 이제 당연히 수학을 공부하니까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미적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또 일반 대학원으로 가고 또 수학이 기반으로 하는 AI 대학원으로도 갑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기반 분야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 관련한 모든 알고리즘이 수학을 기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많이들 복수 전공은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학생도 많이 해서 대기업으로 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수학은
어쨌든 수학적 사고 훈련을 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로 갑니다. 다양한 분야로 가고 그 수학을 필요로 자격 요건으로 공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학적 사고 훈련을 받은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수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에 진학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 변화에 따라 수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학과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 수학과는 예전에는 이제 순수 수학 트랙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한 4년 전부터 그 외에 응용 수학 트랙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신경망 내용을 강의하는 교과목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은 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수학적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교과 과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대충 한 13개 정도 알고리즘을 배우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 각각을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요. 코딩까지 갑니다. 그 과목이 이제 수리인공지능 과목이고요. 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또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신경망. 챗GPT도 결국 그 초고대 언어 모델로 인공신경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공신경망이 여러 종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순방향 신경망부터 해서 그림 처리하는 CNN까지 내용을 커버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진로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었는데요. 네, 2분이 지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교수님 오피스에 가서 듣는 걸로 하시고,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남은 건가요? 예, 다음 질문인가요? 예, 다음 질문하고 시간이 남으셨을 때 마지막 한마디 하실 때 다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자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부 2학년 이승훈입니다. 저는 반도체학과 임성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 및 반도체 인재 육성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세부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 반도체 설계, 공정, 장비 등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반도체학과는 어느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요즘에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다 못 따라가요. 근데 굳이 하나 지금 여기 질문에 차세대 메모리 소자, 반도체 설계, 공정 장비 그러는데 저희는 소재 공정 쪽에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반도체학과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물리학과였기 때문에 물성 특성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재 공정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물리학 베이스를 많이 했던 분들이라 향후 미래 반도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라든가 그런 쪽에도, 근데 그거는 너무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차세대 메모리 소자 쪽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나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학과에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질문인데 저는 역으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취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요.
그때 됐을 때 단순하게 취업을 하는 게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 얘기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전공 분야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거와 별개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성이 좋아야 되고요.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딱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분야, 그 반도체 분야로 특화를 하는 거는 사실 제안을 해서 대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빨리 바뀌어서 90년대, 2000년대에 사람들이 요구하던 인재 예상 교육 수준과 지금은 너무 달라서 그거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솔직한 답변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가, 뭐 이거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받는 사람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쪽에 너무 못해버리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어쩌면은 교육 과정을 저희가 제대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학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공정들 관련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사실 처음 가는 길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나노에너지 화학과 하지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노에너지 화학과 1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따로 있는데 배우는 교육 과정이 동일한지, 두 학과가 나눠진 이유, 진로와 취업 면에서 이 두 학과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나노에너지 화학과의 하지원입니다. 제 이름이 되게 유명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활동이 뜸해서 잘 모르시는데 뭐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화학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순수 학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은 영어로 chemistry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재밌게 풀어보면 chem is tr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하고 도전하고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 시도하고 뭐 그런 어떤 것 활동을 하는 기초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화공과는 뭐 아시다시피 공과대학 소속이죠. 그래서 응용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하면 Chemical Engineering입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존에 밝혀진 어떤 뭐 화학, chemistry 아니면 화학적 현상이나 원리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공정을 개발한다든지 뭐 상업화, 공업화 요런 데 이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쪽에 좀 방점을 찍힌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과 과정은 화학은 저희가 이제 뭐 유기, 무기, 물리, 분석 뭐 이런 세부 전공들을 저희들이 조금 골고루 좀 깊게 저희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화공과는 반면에 이제 화학 교과목도 배우죠. 일부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노에너지 화학과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하는 분야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재학 기간 동안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하면 취업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역시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끊겨가지고요. 그거 마무리 그냥 한 30초만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이나 화공은 조금 공학 관련 교과목을 또 좀 비중 있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분야도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화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러 전공 분야의 초석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중심 학문, 기초 학문이라고 저희가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화학과를 졸업하면 뭐 예를 정밀화학,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 전자, 뭐 제약,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분야의 회사들의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체 외에도 사실 뭐 국책연구소나 아니면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또 이제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앞서 그 뭐 자격증 관련 뭐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사실은 최근에 뭐 환경이나 안전 같은 그런 어떤 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하죠.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화학 분석 기사, 대기 환경 기사, 수질 환경 기사,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사, 뭐 이런 어떤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면 향후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회 홍보차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부 1학년 김진입니다. 저는 생명과학부 정수월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와 같은 생명과학부 1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생명과학부는 꼭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전공을 살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일부에서 꿈의 예정기 저희 생명과학부 졸업생 두 분께서 전부 다 학부 출신이세요. 이재기 선배님 같은 경우는 MBA 쪽을 하셨지만 생물 관련 연구 쪽은 아니죠. 이재기 선배님에 비해서 훨씬 더 생물과 관련된 직종의 직무에 근무하셨던 김성원 선배님 같은 경우도 전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는 그런 선배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생명 관련 이런 쪽에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과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트랙 세미나나 여러 가지 실험실 인턴 연구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부 과정 때 실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활용하시게 되면 테크닉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과 같은 테크닉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닉만을 아는 경우와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하나가 생명 관련된 기술 쪽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학부생을 데려다가 싼 인건비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걸 하겠지만 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석사 박사급의 인력을 데려다가 실수함으로써 버려질 수 있는 자기네들의 돈을 훨씬 더 세이브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과에 졸업해서 박사 졸업해서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은 이해가 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럼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필요한 스펙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잠깐 이어서 하면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트레이닝된 선배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일반 회사에 학부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취업이 되셔서 지금 한 12만 불, 3만 불 벌고 계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됐냐에 따라서가 달라지고 회사의 위치가 달라질 뿐이지 충분히 학부 졸업함으로써도 자기가 생명 관련된 분야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들어왔는데 우리 과하고 좀 적성이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를 들어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수시와 정시를 두 가지를 오픈해 놓은 것처럼 전공과 비전공을 오픈한 상태로 1, 2년을 보내셨으면 해요. 그 1, 2년을 보내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주어지게 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학생복지 부처장을 할 때 만들었던 뉴커리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자기 진로 설정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성적을 꼭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는 성적을 갖추셔야 돼요. 성적은 여러분들의 똑똑함보다는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정도 성실한 학생인지 친구인지를 보는 척도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가지시고 준비하시다가 3학년 때는 자기 진로를 설정하셔야 돼요. 대학원을 갈 것이냐, 일반 할 것이냐. 그러면 1, 2학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적, 어학, 뭐 자격증도 최근 들어서는 특정 자격증보다는 그 사람의 다양한 경험,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경험 기반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그게 조그마한 걸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좋고 자격증 플러스 저는 다른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경험을 많이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과학부 체육차장을 맡고 있는 운동건강관리 전공 2학년 고민수입니다. 저는 스포츠과학부 최성훈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부는 2학년에 올라갈 때 운동건강관리 전공과 생활체육 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전공의 큰 차이는 무엇이며 전공 선택 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수업 시간에는 아주 잘하는데도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과학부 최성훈 교수입니다. 우리 체육학부는 좀 다른, 우리 스포츠과학부는 좀 다르게 좀 융합학부 특성도 있고 자연과학, 인문과학이 좀 같이 편제돼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자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 시간에 안 자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하고 또 실기나 이론 다시 하다 보니까 많이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또 재밌는 우리 학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두 전공에 관해서는 작년에 이한준 교수님 그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진로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기가 뭘 할 거냐, 취업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취업으로 잡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잘하는 것으로 좀 진로를 운동 건강이나 생활체육 건강할 때 잘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하고 맞춰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해는 뭐 스포츠 생활체육 전공이 많고 한 해는 운동 건강 전공이 많고 그러는데, 좀 자기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첫 번째 질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는 취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포츠 쪽은 좀 다른 분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학부생 때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기적인 역량, 그다음에 이론적인 역량, 그리고 그것을 좀 잘 다듬어서 사업적인 역량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실기가 우리 커리큘럼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수영이랑 뭐 스키랑 뭐 배구랑 이런 실기 수업, 농구 포함해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수영장도 갖추고 있고 또 굉장히 특화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대학교보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대학교가 교류를 잘 못하고 해서 잘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끌고 이제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끌고 나가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좀 클럽 생활을 같이 학부생 때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3, 4학년 때 인턴십을 거쳐서 좀 내 역량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 가지고 현장감을 좀 학부 때부터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학과 추상목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수학과 학과 명칭이 데이터 응용 수학과로 변경되는데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며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 개 질문이 연속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개 나오고 쉬었다가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는데, 저희 교육과정은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교육 과정이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응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학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또 인공신경망도 하고 그리고 코딩까지 갑니다. 그런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4년 전부터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진로 관련해서는 실은 그 AI 대학원으로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통계, 수학 뭐 그런 자격 요건 우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AI나 빅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도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챗GPT고요. 그런 생성형 AI가 그 초고대 언어 모델이 챗GPT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딥L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바드라든지 뭐 MS에서 하는 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혹시 번역할 일이 있으면 딥L이라는 독일에서 개발한 그 언어 그 챗GPT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제일 뛰어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제일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과에서는 이제 이런 데 작동하는 그런 신경망을 배우고 이런 신경망을 배움으로써 나중에 AI나 빅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취업의 문도 열리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때 가서 참여도 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반도체학과 임성현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학과는 2024년부터 공과대학 나노반도체 공학과로 단과대학 소속과 학과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학과가 공과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3, 4학년 학생들도 모두 공과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이 꽤 고난도 질문이라 제가 중간에 몇 개는 학과장님 찬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아니고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우리 통상적인 학문 분야로 보면 물리, 수학, 화학 그리고 공학에서는 재료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뭐 기타 등등이 다 그쪽 출신들이 다 같이 일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물리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기는 해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서 공과대학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관 그 전공 분야를 생각을 한다면 전기전자 재료공학과하고 같은 단과대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큰 장점이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 공과대학으로 가면은 더 응용적이 더 부각되는 그런 좀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2, 3, 4학년 학생들이 모두 공과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느냐 근데 지금 2, 3, 4학년 학생들은 현재는 물리학과 소속으로 돼 있고 근데 지금은 그게 공과대학까지 같이 가는 건지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앞으로
물리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다 할 때까지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노에너지 화학과 하지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학과 4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우리 학과에는 많은 랩들이 있습니다. 실험실의 종류와 각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 저는 이제 화학과인데 저희 화학과 전공을 크게 저희가 나누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그리고 이제 고분자화학 등등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총 11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학과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분화된 전공 분야에 한 두세 분 정도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세부 전공 관련된 그런 어떤 실험실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전공 분야마다 또 전공 교수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또 열심히 또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 분야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광성 교수님께서 아까 2차 전지 말씀도 하시고 너무 연구를 잘 하시는데 탁월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소 에너지, 나노 촉매 그리고 천연물 합성 그리고 고분자 합성이나 물성을 분석하고 또 응용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분광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 나노 물질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분광학 그리고 이제 계산화학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주제들의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교수님들마다 연구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또 발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과학부 정수월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하위 전공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전공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중요한 특징이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세부 전공은 기본적으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모든 분야가 생명 관련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생명이라고 우리가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바이러스 분야도 생물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나무에 관심 있으면 어떤 식물 관련된 쪽을 쭉 보시면 되는데 저희 과를 기본으로 해서 보게 되면 저희는 보통의 대학들이 국립대를 보게 되면 여러 단대의 생명 관련된 과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사립대는 그렇지가 못해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생명 관련된 학과가 거의 저희 학과에 국한되다 보니까 저희 과는 약간 독특하게도 생명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처음 시작된 게 면역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면역학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더 디벨롭이 돼서 의과학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 실험실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게 사람들 질환 중에서도 폐섬유화증과 폐감염증에서 어떠한 기전들이 있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들, 기전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교수님들도 그와 관련된 연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울산대 병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울산대 의대 기초 분야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관들이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울생명과학부, 울산대 병원, 그 다음에 울산의대 기초 파트 이 세 파트가 지금 현재 분야 플러스 지금 하나의 분자, 두 개 분자가 아니라 멀티플한 분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리크루트 하려고 지금 심사 중이고요. 그와 관련된 분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과학 쪽을 확대를 하고 좀 더 단단한 전공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저희 과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가서 교수님들 방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뭐 하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좀 적극성을 띠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관련돼서 가장 저희 두 분의 졸업생을 제가 추천하게 된 이유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의 꿈과 진로, 전공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 후배들도 그러한 길을 같이 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수님들 한번 상담 의무죠? 의무니까 한 번씩 다 놓고 해보세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스포츠과학부 최성훈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부에 입학을 했지만 입시 실기만 준비를 했고 특별히 잘하는 실기 종목이 없습니다. 실기 종목 수업 시간만으로 충분히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떤 실기 종목을 얼마나 잘해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기 우리 처음에 이번에도 자격증 많이 땄지만 먼저 실기 종목이 없다고 하면 민수처럼 자격증 중심으로 좀 실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완성이 되면 그걸 이제 자격증 관련된 걸 따고 나면 되도록이면 많이 따는 게 좋을 것 같고, 따게 되면 이제 레저 쪽으로 뭐 조종면허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인명구조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니까 꼭 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내가 운동이 내 근육이라든가 모든 게 기억을 하려면 반복 숙달이 필요하니까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밤에 남아서 운동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많이 피곤하고 잠하고 그럴 텐데, 대학교 4년 동안은 아마 굉장히 운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시간 기근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도 잘 짜야 되고 또 잘 먹고 자기 몸을 잘 만들어서 최대한 자기 실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 해야 돼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무신다고 고개 끄덕인 게 아니라 이해하셔서 고개 끄덕이신 거 맞으시죠? 네, 다들 스트레칭 좀 하시면서 이제 다음으로는 방청 학생들 중에서 자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 질문을 교수님들께 해주시면 교수님들 또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 자유 질문 하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갈 수 있다면 저는 8개의 질문을 제가 한 번에 다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상품이니까 딱 8분 안 하시면은 제가 집에 들고 와서 열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8분만 지원 받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네, 지금부터 손 드시는 분, 빠르게 손 드시는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진짜 선물 괜찮아요. 진짜. 앞에 2분. 네, 왼쪽 한 분 먼저 하겠습니다. 옆에 검은색 입으신 분. 모든 교수님한테 이제 공통 질문 하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혹시 이제 자기 이제 각자 최종적인 목표나 미래나 꿈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하실 수 있으신지, 혹시 뭐 퇴직 이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목표나 그런 것도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공통 질문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표로 하지원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난해한데요. 제가 뭐 짧게 그래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네, 원래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운동이 좋아서 그런 어떤 좀 커리어를 조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사실은 이제 실험실을, 저희 화학과는 이제 실험이 기반인데, 아까 우리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실험실에 들어가서 사실은 조금 연구 참여했던 그 계기가 그때 연구에 대한 흥미가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교수에 대한 좀 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가지고 뭐 미국에 유학도 가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꿈꿨던 교수에 대한 꿈은 충분히 더 이루었고, 그리고 학교 와서도 새롭게 뭔가 새로운 꿈을 계속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조금 큰 또 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퇴직 이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한 20년 남았는데 퇴직 이후에 정말 제가 국가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구체화시키고 있는, 쉐이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분 옆에 선물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 저 선물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노래 들으실 때 크게 들을 수도 있으면서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울산대학교라는 자랑이라고 이제 유오유가 박혀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및 충전기입니다. 네, 다음에 여행 가셔서 잘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옆에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체육전공 김랑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성훈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요즘 스포츠 관광을 좀 전공으로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면 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고마워요. 앉아도 돼요. 아까 랑현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랑현이는 스포츠 관광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면 사실 랑현이는 지금 그 산악 트레일 대회 스태프로 가서 여러 가지 지금 역량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포츠 관광은 스포츠를 목적으로 떠나는 어떤 여행, 그다음에 거기서 기획력, 거기서 비즈니스 같은 걸 이제 키워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랑현이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스포츠 베이스의 관광, 그다음에 조금 사업적으로 간다면 회계라든지 마케팅, 학장님 계시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그쪽을 더 키우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기 뒤에 이 검은 색깔 옷 입으신 분,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학 전공 노혁빈입니다. 저 그 반도체학과 교수님 임성현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내에도 뭐 유명한 반도체 시사가 많지만 해외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조금 반도체로 성공하기 위해서 유학 같은 거 가는 것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길이 다양해요. 그래서 유학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유학을 가냐 안 가냐, 한국에서 공부해도 되고 유학을 가도 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혹시? 교과 과정은 한국이 요즘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임되신 저희 학과만 놓고 보셔도 외국 학위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국내 학위가 있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국내의 학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전하고 달라요. 근데 외국 생활을 한 번쯤은 해보는 거는 권해보고는 싶어요. 그거는 공부 자체보다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고요. 정 모르겠으면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100번 나오고 한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이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답일 거예요. 뭐가 유불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어떤 분야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반도체라는 거로 한정을 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 쪽을 하는 건지, 반도체 쪽에 어떤 쪽을 하자는 거지,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게 먼저 문제를 더 세분화한 쪽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답을 결정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네, 지금 1학년 때 그거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1학년, 2학년 그냥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과제를 열심히 하고 빵꾸 안 내고 귀찮으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극기훈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계시는 검은 색깔 옷 입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부에 다니고 있는 고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스포츠과학부 최성훈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동을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을 가장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물론 제 생명과학부 다니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앞으로 진로도 있고 해야 될 일 찾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운동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물론 옛날에 보였는데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혹시 주변에서 원래는 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아니면 사정으로 인해서 꿈을 접고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인들, 친구분들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과로 전과하는 게 제일 좋은데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데 전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소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기 주위에 많아요. 사실 우리 울산대학교 축구부 같은 데 들어오려고 하면 진짜 표현이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듯이 어렵다고 그래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주위에 이렇게 들어와서도, 학교에 와서도 또 진로를 바꾸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선택권을 좀 많이 갖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교수님들하고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 열심히 손 들고 계십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지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꼭 성적이 좋아야 대학원에 갈 수 있나요? 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 의지가 있고 여러분들 성적도 물론 또 뭐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꼭 좋아야만 대학원 와서 또 좋은 연구하고 또 좋은 성과 낸다, 뭐 그런 어떤 콜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빠도 조금 부족해도 대학원 충분히 진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와서 오히려 또 어떤 그런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스스로 너무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들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제 이상으로 교수님 학생과 함께하는 2부 토크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5분 교수님과 학생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드리며 패널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